뭐냐고. 누가 그렇게 끌렸느냐고. 이거 둘다. 안 짜니까요. 근데 급식이 나와서 안 온 거고 솔직히 모를만 해. 급식이 안 나와. 너는 필드 치지 마라. 저 여기 프로 다는 아니고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하던 거 다 못 끝냈잖아. 그거 먼저 볼 거야. 아, 몰랐다. 중년도처럼 어쩔 수 없어. 그 정도. 뭘 기다려. 약간 머리만 좀. 네, 이거는 좀. 아까부터 장애 싸웠냐? 인터넷. 보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7번 문제, 그 첫 번째 문제는 같이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 7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지수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미지수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도형이 만약에 문제에 등장을 한다면 닮은비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1차원 형식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1차식 작성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합성함수의 미분, 미지수 사이의 미분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에서 B, 그 다음에 C로 합성되는 상태인데 내가 궁금한 게 C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대한 미분 계수를 알고 싶다. 변화율을 알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에서 얘 미분계수, 얘에서 미분계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DE, DA, DC, DB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식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봐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7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문제 어떻게 나와있냐면 좌표평면임의 점 P는 원점 5를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점 P는 원점 5에서 출발해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간대. 여기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점 Q는 5에서 출발을 할 건데 얘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를 뭐 Q점 정도라고 대략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성분 PQ랑 직선 Y는 EX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성분 5R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나 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P점, Q점이 있었으면은 P점이랑 Q점을 이은 상분이 그게 PQ인데 직선 Y는 EX라는 직선이 있는 상태니까 0,0 지나면서 기울기 2 정도로 해서 Y는 E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얘랑 얘로 인해서 생기는 교점이 하나 있는데 그 교점을 갖다가 R점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R점을 향해 나아가면 이제 식을 써야 되는데 자 일단은 P라는 점이 5에서 출발을 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Y좌표는 항상 뭐야? 0이야. X좌표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속력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X좌표가 있는데 이 X좌표의 속력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 그럼 이 속력 1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쓰면 되지? 그대로 적분하면 되잖아. 1 적분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시간과 위치인데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1이라는 거니까 이 식에서 시간 t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니까 t 일단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여기 상수항이 있다고 했는데 상수항의 의미가 뭐라 했지? 시작점, 출발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작점이 0이고 출발점이 0이니까 여기 그냥 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를 t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다 이렇게 된 거지. t. 마찬가지로 Q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Q점에 대한 속력은 2라고 제시되어 있는 상태야. 마찬가지로 식사점을 그냥 2t라고 하면 되겠지. 그냥 원점 출발한 거니까. Q점은 누가 0이지?
x좌표가 0이고 y좌표를 2t라고 표현을 하면 Q점에 대한 좌표 표현도 일단 마친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R점을 봐야 되는데 이 R점은 직선 PQ랑 y는 EX라는 직선의 교점인 거잖아. 그럼 일단은 직선 PQ식을 일단 써야겠지. 직선 PQ식을. 그럼 직선식 쓰는 게 기울기 재고 그 다음에 한 점 지나는 걸로 쓰면 되니까 일단 얘 기울기가 몇이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인 상태고 뭐 t, 0, 뭐 0,2t 지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직선식이 기울기 마이너스 2에다가 0 넣었을 때 2t 된다라고 해서 그냥 플러스 2t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그럼 직선식 두 개가 잡혔으니까 얘네들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y는 2x라는 직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라는 직선을 연립을 해서 x좌표를 구해주면 되니까 넘어가면 4x 되는 거지. 그럼 x가 2분의 t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이거 둘이 연립한 거지. 도형상으로 봐도 똑같긴 한데 어차피 얘랑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2니까 이 r이라는 점은 5랑 p의 어디가 되겠어? 중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중점이 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r점이 잡혔으니까 r점의 좌표를 한번 써보자. r점의 좌표 x좌표는 2분의 t y좌표만 쓰면 되는데 이 y좌표는 2분의 t를 뭐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가 y좌표가 t 이렇게 잡힌 거지. 그래서 r점도 온전히 잡혔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5r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지. 5r 성분의 길이의 변화율. 요걸 식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5r 성분의 길이의 선생님이 만약에 L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dl, dt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된 거네. 그치? 선생님이 5r의 성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럼 L이라는 식만 작성해주면 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로 해도 되고 삼각비를 활용해도 상관은 없지. 그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몇이 돼야 돼? 루트 5. 그럼 여기가 t니까 여기 루트 5t가 되겠지. 그치? L이라는 길이가 루트 5t가 된다. 이렇게 된 거. 괜찮지? 빠르지 않지? 그럼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요 미분 값이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맞지? 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됐고 넘어가. 지금은 1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문제지. 넘어가서 그 다음 7번 문제 보자. 그 다음 7번 문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있나. 맨 바깥쪽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여러분들 호수에 돌 던져봤지? 이게 되잖아. 그렇게 된 건데 2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이 파이라고 한다. 일단은 써둘게. 그 내용들을 써둘 건데 반지름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했으니까 dr, dt에 대한 정보를 준 거지 일단은. 근데 그 정보 값을 뭐라고 준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k라고 세팅을 하자.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그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했으니까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고 2초 후의, 그러니까 t가 몇일 때? t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넓이의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이 넓이라는 걸 내가 s라고 표현할게.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넓이의 증가율이라는 건 ds, dt를 얘기하는 거지. ds, dt를 얘기하는 거지. t가 2일 때 dt, ds의 값이 파이가 되었다라고 단서를 준 거다.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3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이니까 t가 3일 때 ds, dt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순서대로 해보자. 자, 요거를 보고 1차 방정식으로 작성을 해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차 방정식 작성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kt 그리고 r의 값이 최초 값이 몇이었겠어? 돌이 딱 물에 닿는 순간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0이 된 거니까
KT라고 해서 R의 값에 대한 세팅을 1차 방정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S식도 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S라는 거는 요 동심원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잖아. 원의 넓이 어떻게 써? 파이 R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렇게. 다 됐지? 그 다음에 일부러 지금 연습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DT, DS를 바로 써보자 그러면. DT, 그러니까 DS, DT, DS, DT, DS, DT. 근데 뭘로 쓸 거냐면 당연히 여기 S 관계식 가지고 쓰겠다는 건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잘 되뇌이면 돼. 그럼 일단은 T에서 일단 어떤 변수로 가야 돼? R 변수로 가고 그 R 변수가 파이 R 제곱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T에서 R 변수로 갈 때 필요한 미분계수가 뭐야? 그게 DRDT지. T에서 R 변수로 갈 때 필요한 미분계수. 그럼 일단 R이 됐어. 그 다음 R에서 파이 R 제곱이 돼야 돼. 그럼 파이 R 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돼? 2파이 R 이렇게 된 거지. 요게 ds dt다라고 된 거고 dr dt의 값은 아까 전에 k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k의 2파이 r이라고 된 게 ds dt의 값이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요거 이제 써야 되잖아. t가 2일 때라고 얘기를 했지. t가 2일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변수가 r값과 k값도 있는데 r값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t가 2면은 r값은 몇인 거야? 2k가 되는 거지. 그치? 자, t가 2일 때 r값이 2k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4k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몇이라고 했어? 파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얘가 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K의 값이 몇이다? 뿔만 2분의 1인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2분의 1로 잡아야겠지, 속도 자체를. 그럼 K의 값이 2분의 1로 결정이 되면서 어쨌든 ds dt에 대한 식 자체가 완전히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t가 3일 때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t가 3이면 r은 몇이 되는 거야? 3k. 근데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r 값이 2분의 3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t가 3이면 k의 값은 2분의 1이었던 거고 거기에 2파이에다가 r값이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t가 3일 때의 ds dt의 값이 되는 거고 약분해주고 2분의 3파이가 정답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쌤이 지금 1차 방정식도 썼고 요 개념도 쓴 거잖아, 그치? 이거를 은근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아예 하지 않고 이걸로만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럴 거면 어떻게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ds dt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럼 애초에 s라는 식이 뭐로 쓰여져 있으면 좋아? t로 쓰여져 있으면 제일 베스트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s식을 뭘로 써놨어? r로 써놨으니까 r을 t로 정리해서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s식이 뭘로 써져? t식으로 써지니까 그 상태에서 미분을 진행해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둘 다 썼으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 7번 문제 보자. 그 다음 7번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자. 7번 한번 해봐. 앞에 문제랑 같은 문제니까.
이런 거 같이 한번 볼까? 식 세팅을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랑 똑같은 거 P점, Q점이 모두 Y축, X축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X좌표만 잘 잡으면 되고 얘는 Y좌표 일단 잘 잡으면 되는데 얘 잡는 건 되게 쉽잖아? 상황이 똑같아 매초 3의 속력이라고 했고 출발점이 원점이었으니까 바로 뭐라고 쓰면 돼?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이제 해보라는 거야 지금 3t 그럼 Q라는 점을 보는데 Q라는 점이 Y축 위에 양의 방향을 매초 4라고 했으니까 일단 4t 적고 싶은데 중요한 건 몇 초 후에라고 했어? 2주.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저거에 대한 좌표점, Q에 대한 X좌표, Y좌표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4t라고 잡으려고 했다? 4t라고 잡으려고 했어. 근데 얘가 맨 처음 딱 0초라는 지점에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0일 때도 0이어야 되고 근데 1일 때도 몇이어야 돼? 여전히 0이어야 되고 2초 후에 출발하니까 2초일 때도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요걸 생각해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 2초일 때도 여전히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넣으면 빵 되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얘의 시간과 얘의 시간 좀 다르게 흐르는 느낌이지 그렇지 않아? 얘가 만약에 t라고 하면 얘는 몇이라고 하면 돼? 그렇지 그 생각이 들면 제일 좋은 거지 여기는 시간이 t-2 개념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줘도 괜찮은 거지 괜찮지?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4t-8에서 q점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쨌든 삼각형 OPQ라는 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Y좌표랑 저 P점의 X좌표를 곱해줘서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 S식을 일단 써볼 건데 이 S식은 3T랑 얘 곱해서 2분의 1 하는 거라서 여기다 2분의 1 먼저 해주면은 일단 쓸까? 3T에서 4T-8 이렇게 된 거고 밑에 이렇게 된 게 일단 S식이 된 거지 근데 얘는 너무 귀엽고 예쁜 식이야 왜냐면 애초에 S식 자체가 뭘로 쓰여져 있어? t로 쓰여져 있으니까 곧바로 미분하면 되고 합성함수 미분도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이걸 약분이 되면은 요거 2t 되는 거니까 6t 제곱이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그대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 12t 마이너스 12라고 써주면 일단 dsdt가 완성됐다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5초 후라고 했으니까 t가 5일 때를 물어보는 거고 t가 5일 때는 60 빼기 12니까 48이다 이렇게 정답 내주면 되겠지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갈게 t-2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면 일단 부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일단 이 부피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발견을 해야 되는 건 요 직각삼각형 단면으로 잘랐을 때 요 직각삼각형이 있다라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닮은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반지름이랑 여기 높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라는 거.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요 원뿔로 가더라도 몇 대 몇이 돼? 이 닮은이라는 게 그런 거지. 사이즈가 줄어들어도 커져도 1대 3이라는 비율은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곧바로 이 닮은 비를 보고 어떤 식을 쓸 거냐면 반지름에다가 몇 배를 해야 높이가 되는 거야? 3배를 해야 높이가 된다라고 식을 바로 쓰는 거지. 아래다가 3배를 하면 h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보고 닮은 비에 대한 식을 바로 썼다는 거야. 그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 그리고 깊이가 18인 원뿔의 모양이 있는데 이 그릇에 매초 0.1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대. 이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여기 물이 차 있어 안 차 있어? 안 차 있다는 뜻이지 지금. 그럼 최초 h는 몇이야? 0이라는 뜻이고 이제 막 0.1의 비율로 속도로 붙겠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제시해 준 게 dh 뭘 준 거야? dh? dt 시간당 h의 높이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준 건데 그게 몇이래? 0.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자, 요거 가지고 1차 방정식 바로 쓸 수가 있어. 그럼 h에 대한 식을 뭐라 쓰면 돼? 0.1t고 출발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일 거기 때문에 뒤에 상수함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에 자 h의 값이 5일 때 봐야 되는 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여기 차 있는 물의 부피를 식으로 써야겠지. 원뿔의 부피를 식으로 쓰라는 거니까 요 부피식을 써보자. 부피 어떻게 원뿔의 부피 어떻게 쓰지? 일단 3분의 1 대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의 넓이를 써주니까 파이 r 제곱 써주고 거기에다가
H 높이 곱해주면 이게 원뿔의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dv dt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dv dt를 구해야 된다. dv dt를 구해야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 거거든? 그러면은 그대로 하는 걸 한번 잘 봐봐. 근데 지금 보면은 R제곱이랑 H가 서로 다른 함수처럼 지금 느껴지잖아. 그럼 곱하기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미분할 때 곱의 미분을 써야 되지. 이러면 좀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말고 아까 전에 닮은 게 해가지고 3R은 H라고 나타내는 게 있지, 그지? 그럼 선택지는 둘 중 하나야. H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 3R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R을 뭘로 바꿀 수도 있어. 3분의 H로 바꿀 건데 뭘로 바꿀 거게? 맞아. 왜냐면 H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H는 5인 걸 넣을 거니까 이 식을 H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R을 3분의 H를 넣을 거야.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파이에다가 3분의 H의 제곱이니까 9분의 H의 제곱을 쓸까? 이렇게 하고 H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 이제 미분할 만하니까 27분의 파이에다가 H의 세제곱이라고 적힌 거니까 얘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T에 대해서 그러면 27분의 파이 상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 일단 T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 H로 먼저 가야 되지. 이렇게 합성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H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H 세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3H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얘들아 이거 합성 관계가 어떻게 된 거라고 이게? 시작을 어디서 해서? T에서 V로 지금 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시작이 어디? T에서 시작해서 일단 누구 변수로 가서? H 변수로 가서 H 변수가 27분의 파이 H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 합성 관계를 여기다 지금 써준 거라는 거야. 이해 안 되면 이렇게 보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고. 자, 일단 DTDH 알고 H의 값은 5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DTDH 어디 있지? DTDH 여기 있지? DTDH 0.1. 그래서 여기다 0.1 넣어주고 H에 뭐 넣어주고 5 넣어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특별한 생각들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 이 문제들은. 그치? 그래서 1차 방정식 관점을 알아서 자,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거 썼어, 안 썼어? 이거 안 썼잖아. 안 쓰고 문제 푼 거지. 이거 쓰려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 여기 있는 H를 뭘로 바꿔버리면 돼? 0.1k로 바꿔서 그 다음 T에 대한 미분을 해도 돼. 알겠지? 근데 1차 방정식으로만 해버릇하면 이걸 까먹겠지, 결국에는. 그치? 됐고 넘어가서 그 다음 7번 문제 보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자. 이 문제들이 막 교과서에 있고 할 거니까 그 다음 7번 문제 보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6인 직 원기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6인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직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씩 길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율을 알려준 거잖아. 누구의 비율을 알려준 거야? dr dt의 값을 준 거지. dr dt를 뭐라고 준 거야? 1이라고 일단 준 거지. 1 준 거지. 그치? 해석하고 있지. 그러니까 높이는 몇 초 1cm씩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dh dt에 대한 단서를 준 거지. 이거 뭐라 준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준 거지. 그치? 자, 요거를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일단은 요건 시작을 뭐라고 쓰면 돼? t라고 일단 써주고 이제 상수항이 의미하는 게 시작점을 의미하는 건데 문제 읽어봤잖아 방금. 읽어봤으니까 r이 시작점이 몇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3에서 지금 시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더 커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h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라고 써주고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6인데 얘는 줄어드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 상태에서 이 직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피를 내가 만약에 v라고 한다면 dv, dt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0이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0이 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v에 대한 식이 또 필요할 테니까 v에 대한 식을 먼저 한번 적어보면 될 텐데 직 원기둥의 부피는 일단 밑면의 반지름의 그러니까 원의 넓이가 필요하니까 r
파이 r 제곱 해주고 여기에다가 높이 h를 곱해주면 v식이 탄생하는 거지. 이렇게 미지수 두 개가 있는 거는 별로야.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켜줘. 그럼 r이랑 h의 관계로 있긴 있잖아. 어떤 관계로 있지 지금?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들. 왜냐면 이 지금 1대2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 높이는 줄어들고 반지름은 커지게. 이거 비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v식을 t로 나타내자. 그럼 파이 써주고 r 값은 뭐라고 쓰면 돼? t 플러스 3의 제곱이라 쓰고 h라는 놈은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라고 쓰면 v식이 완성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v를 t에 대해서 미분한 dv dt를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dv dt 써봅시다. dv dt. 이거 여러분들 고배 미분 할 줄 알지? 파이는 일단 빠져있다 치고, 파이 빠져있다 치고 t 플러스 3제곱부터 먼저 미분을 하면 2의 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t 플러스 6은 그대로 있어야겠지. 그대로. 그 다음 플러스, 요번에는 앞에 있는 t 플러스 3제곱이 그대로 있고, t 플러스 3제곱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 미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일단 미분이 된 거다.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dv dt 이렇게 된 거지. 근데 dv dt가 몇일 때 찾아야 돼? 0일 때 찾자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뭐지? 이게 뭐야? 곱하기 곱하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t 플러스 3으로 일단 묶자. t 플러스 3으로 묶고 나면 이쪽 항에서는 얘랑 얘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2라고 적히고, 여기 t 플러스 3이 빠지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이 있잖아.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지. 요것만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럼 요게 t가 몇일 때야? 3일 때다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찾은 t가 마이너스 3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t 음수인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t가 3일 때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준 거지. t가 3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때의 뭘 구해야 돼?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피식에다가 t 몇 때려 넣으면 되는 거야? 3 때려 넣으면 정답이 되는 거지. 3 넣어주면 36에다가 3이니까 108 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 문제는 괜히 한 번 더 7번 문제를 넣은 게 뭐냐면 좀 지루하잖아.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요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니까 넘어가서 7번 연습 한번 해. 이제 쉬울 거야. 너무 많이 해서. 벌써 30분이 흘렀어. 민영 왜 물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 빨리 해. 안 갔어. 어? 그 학교에 못 갔어. 또 얘기를 하지. 그냥 수업하기 전에.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는 합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 너무 쉬워서. 반지름이 6이고 10인데 수면의 상승 속도? 그러니까는 미지수 세팅을 해야 되는데 높이를 h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면 되겠지.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그럼 높이를 h라면은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게 dh, dt의 값을 준 거고 요 값이 9분의 20이다라고 준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h가 몇일 때라고 얘기한 거야? 5가 됐을 때 이렇게 된 거지. h가 5가 됐을 때 물의 부피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또 부피 미지수를 내가 v로 도입을 해가지고 dv, dt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일단은 이렇게 원뿔 문제 나왔을 때는 곧바로 닮은비 체킹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3대 5 이렇게 된 거지. 그럼 R에다가 몇 배라면 h가 되는 거야? 3분의 5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R에다가 3분의 5배를 하면 h가 됩니다라는 식 일단 써놓은 거고, 그지? 이번에는 아니다, 그냥 원래 풀던 대로 풀게. 그럼 여기 v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v식도 써놓자. v식은 어떻게 쓰면 되지? 3분의 1 대주고 그 다음에 파이 r제곱 1의 밑 넓이에다가 h 이렇게 된 건데 r제곱 h 둘 다 있는 건 별로지, 그지? 근데 또 문제를 보니까 h가 몇일 때라고 했어. 그럼 이 식이 r로 있는 게 좋은 거야? h로 있는 게 좋은 거야? h로 있는 게 좋으니까 요 식 자체에서 h를 r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r을 h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r은 5분의 3h라고 써주면 되니까 3분의 1에다가 파이에다가 25, 9 거기에 h의 제곱 거기에 h 이렇게 쓴 거지. 괜찮지? 5분의 3h를 넣은 거니까. 해서 간단하게 뭐 정리하면 3, 3 이렇게 되면은 25분의 3파이의 h 세제곱 이렇게 된 게 v지. dt, dv 식을 쓰자 그러면. dv, dt 식을 쓰면 dv, dt 식은 일단 t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먼저 봐야 돼? h로 먼저 봐야 되지. 그럼 필요한 게 dh, dt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 h에서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25분의 9파이의 h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하고 있지? 아닌가? 이거 합성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t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어디로 가서? h로 가서 여기로 가는 거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v식을 미분하는데 이 v식을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출발점을 t에서 가져가라는 뜻이지. 함수 자체를 관찰할 때. 그래서 여기다 이제 h5 때려 넣으면 되는 건데 dht는 나와 있잖아. 9분의 20에다가 h5라고 했으니까 25 이렇게 된 거고 날라가면 28? 28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